2023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대화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대화고는 전통적으로도 마찬가지고 1학기 중간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의 난이도가 확 높거나 이런 거기보다는 이제 기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 꼼꼼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그렇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근수축 문제 같은 킬러는 역시나 까다롭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경전도, 근수축, 유전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풀이까지 고3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에서의 어려운 문제들까지 당연하겠지만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학기 중간고사랑 마찬가지로 총 25문항 중에서 객관식 22문항, 그 다음 주관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인데 요즘에는 이제 서술형을 잘 안 내는 편이긴 한데 대화고는 꾸준히 서술형 문항을 내고 있습니다. 근수축 계산이 3문항 나왔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은 이 부분에서 좀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 뒷부분 실수까지 있으면 등급 하락폭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항상성은 그래프 문항 7문항, 이제 기본 내용 체크, 항상성 파트는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어작용에서 그래프 문항이나 어려운 2차 면역 문항 없이 방어작용은 좀 적게 내지 않았나 싶어요. 2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좀 보면요. 이제 3번 문제도 좀 까다로웠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뇌 운동형, 감각형, 최근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다가 중간에 사라졌었는데 올해의 기출문제의 특징을 보면 좌뇌, 우뇌에서의 운동형, 감각형 이렇게 밑으로 연결돼서 어떤 자극이 위로 올라오냐, 못 올라오냐 수업 시간에 강조는 하지만 이게 자주 안 나왔던 거라서 좀 디테일하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을 경우도 있는데 대화고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하지만 많이들 까다로워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의 자극 이동 같은 경우는 같은 유형의 문제만 따로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극이 눈으로 들어왔다가 척추를 통해서 척추는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운동신경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다음 자율신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도 이게 좀 어려워하는 형태인데 최근에는 내신 문제에서는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능 문제에서는 아직까지는 고3 모의에서는 특별하게 많이 출제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6번 같은 문제는 그랬을 거고요. 8번은 가장 어려웠을 걸로 보이는 근수축 유형입니다. 근데 이것도 2022년 고3 수능 문제에서 변형을 한 거라서 근수축 문제는 문제를 푸는 기본 방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어떻게 이제 적용해서 시간 싸움으로 가져가느냐 이 파트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근수축 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3 모의고사 수준까지는 연습을 해야지만 이제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9번 근수축 같은 경우도 2022년 안곡고 기출에서 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 문항 분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수능 특강에도 같은 그래프가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항상성과 방어 중에서 항상성 파트는 그래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형까지 우리가 논술형 준비를 따로 특별하게 한다기보다는요 이제 이 파트 1학기 기말 파트는 기본 개념과 그래프 강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서술형도 쓸 수 있었을 거고요. 결국 이제 근수축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